자, 이번 시간에는 입벌릴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벌릴 감에 도체자가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멀경도 같이 한다는 거. 지금은 입벌릴 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이라고 하는 뜻은 상자가 입을 벌린 형상이죠. 원래는 금문에서 삼각형은 모을 집자입니다. 이것은 연금술에서는 거푸집이고 남녀의 결혼관계에서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자의 계집을 뜻해요. 이게 하나가 있을 때하고 두 개가 있을 때하고 이 두 개를 모았을 때가 원래는 입벌릴 감이 돼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뭐가 하면 장정정이라 하죠. 이거는 남자를 뜻해요. 남자 둘을 뜻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셋째 청간병이라 하죠. 남력병이라 하죠. 요 대칭관계에 연속석상에 이 문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하고요. 입벌릴 감의 단체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릇, 것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릇이라는 음가를 이렇게 쓰지만 고대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분이 살짝 모입니다. 또한 요거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의 상징이에요. 멀경은 남자의 상징이며 거푸집의 역할이 여자의 몸이고 샘물이 남자를 상징한다면요, 이 거푸집 속에 샘물이 가득 담긴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발감이라고 해요. 동작을 나타내면 낄 겸자가 되면서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죠. 입벌릴 감의 대표적인 문자가 뭐가 하면요, 구불고자에다 물숫자를 딱 적어가지고 상자방을 딱 적어요. 명사로는 그냥 일반적인 닿는 상자를 뜻해요. 그리고 동작을 나타내는 감살, 함이라고 해요. 함자의 핵심은 먹음을 함자가 돼요. 그래서 연금술에서 거푸집에 샘물이 들어간 상태를 우리는 뭐가 하면 저절 함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우편함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상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에 연금술에서 샘물이 담기는 부분. 입벌릴 감의 부수의 활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입벌릴 감의 문자가 더 정확하게 된 게 뭐가 하면 오목할 요자와 볼록할 철자. 이것도 물론 거푸집에 돌출가 들어간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요와 철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아마 날출자일 겁니다. 입벌릴 감 두 개서가 뚜루콘을 이렇게 적은데 원래는 금문에 보면요, 숨길 은자에다가 거칠 지자가 돼요. 여기에 발을 나타내는 요 형태가 지금 날출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가 샘물이 거푸집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굽히는 의미로 쓰고요. 거푸집을 떼어내는 의미에서 날출자가 요거 한자만 놔두면 날출자는 도로 빼내다는 뜻이지만 대부분은 샘물이 거푸집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거푸집의 형태대로 굽히는 의미에서 이 굴자 뜻해요. 그래서 이 굴자는 동작을 못하는 옹졸할 졸자가 돼요.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펼지 못하고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옹졸할 졸이라고 하죠. 이 졸자가 어디 보면 날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푸집과 분리하는 부가 빼내는 부분이 출자라는 의미를 지금은 쓰고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문혈자 쓸 때도 um굴자, 동굴 할 때도 다 덮여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게 되죠. 우리가 연금술에서 이게 거푸집이라는 뜻은요, 여자들을 나타내는 이 모을집자 두 개랑 흑토자를 쓰면요, 이거는 흑덩이 괴자가 돼요. 흑토와 귀신기자가 같이 되는 이 괴자가 돼요. 괴. 귀신머리 불자는 정수리 실에서 와요. 요 신자가. 귀신기자는요, 요거는 당연히 요거 윤자에서 와요. 신동의 혈통에서 따로 강의를 할 때 언급을 할 겁니다. 괴자는 연금술에서 여자의 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녀의 결합을 부끄러울 괴자까지 성적인 결합을 요 표현까지 다 갑니다. 자, 덩이 괴자가 서있는 전인식 문자가 하나 몸시자에다가 이 덩이 괴자를 썼을 때 우리는 이걸 이르다 당도하다라는 이 개입니다. 어느 한 부서를 얘기할 때도 써요. 자, 이거는 지금은 귀신기자가 아니니까 잠시 놔두고요. 입벌릴 감자가 부정적으로 이 거푸집 프레임이 깨진 경우 우리는 배다 다스릴 내자를 쓰고 이거 뭐가 하면 흉할 흉자가 돼요. 이 흉이라고 하는 것은 거푸집 프레임이 깨어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흉을 사람에 대해 비유했을 때
어진 사람인을 붙여가지고 이 흉은 흉악할 흉이래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할 때 적들이 깨뜨리러 오는 거, 흉할 흉자에다가 살포자를 쓰면요, 외부로부터 적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깨뜨려 오는 게 뭐가 오랑캐 흉이라고. 요 흉은 외부의 적들을 다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걸 썼죠. 감싸가지고 이건 포위가 올 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하면요, 육다를 붙여가지고 오랑캐 흉자를 쓰면 가슴 흉이라고 해요. 흉검을 털어놓다 할 때. 요거는 뭐가 하면요, 감싸다는 의미가 나와요. 이 흉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가슴이야? 가슴 부위에는 이령이라고 할 때는 이령은 옷깃 영자예요. 이 옷깃은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우두머리의 옷깃은 색이 다릅니다. 최고의 지도자나 왕족은요, 옷깃이 좌우로 겹쳐가지고 포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가 뭐 하팔랍자의 병부절자, 우리는 목숨 명이라고 하죠. 이 명과 령은, 이 령자에는 이 합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옷깃을 좌와 우의 한쪽씩을 겹치는 부분, 포개는 부분, 이것을 우리는 뭐가 하면 가슴 부위에서 흉에서 서로 겹쳐가지고 감싸기 때문에 이 흉이, 가슴 흉이 나왔어요. 그래서 흉할 흉자와 파생된 문자들은 이렇게 또 파생이 갑니다. 이 흉은 연금술에서 거푸집이 깨어졌을 경우에 상정한 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 벌릴 감에 샘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부분은 발감이라고요. 감은 남녀의 성으로 비유를 했을 때는 여자입니다. 그럼 남자를 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멸경이라고 하는데, 자, 경은 전형적인 이렇게도 근문에는 나와요. 이게 뭐가 하면 장정정 두 개가 이렇게 딱 됐을 때 고대에 땅을 파는 농기구, 삽, 호미,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기구는요, 다 대부분 100% 뭐가 남자의 성기를 뜻해요. 그래서 고대 푸날로아 결혼 제도에서는 여자 둘, 남자 둘이 결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날로 된 농기구를 표현을 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뭐 쇠금에다가 빛날 화자를 써가 양날 가래 화자가 돼요. 이게 뭐가 하면 요거하고 같은 문자인데요, 날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의외로 보면 호미는 날이 하나죠. 근데 호미에 날이 하나 더 붙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뭐가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고대의 남녀 2대2로 결혼하는 고대 왕족들의 결혼을 금속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병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덮이는 부분은 남자고 밑에서 받치는 부분은 여자의 성으로 표현을 하는데, 고대 어문에서 이 부분이 경이면요, 경이면 요 안에 입구가 들었을 때 요거는 형이에요, 형자. 그리고 요 병자는 남녀병, 셋째 성간병자는요, 경과 형과 병은요 고대 어문에서 같은 의미군이에요.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고 하면요, 이게 밝을 병자, 밝을 형자 다 같은 의미로 갑니다. 요 부분이 형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밝을 빛날, 지금 쓰고 있는 밝을 명자, 요 부분에서 날일자가 지금은 날일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이 밝을 요게 처음의 문자입니다. 이게 날일로 바뀌었죠. 요게 뭐가 하면 음이 형과 경이에요. 형으로 주로 쓰는데 형의 음가가 이 명이 되죠. 달을자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떠는 달이 아니고요, 원형은 뭐가 하면 손수변을 붙이면 더욱더 명확하게 돼요. 접다, 꺾다, 굽히다. 굽힌 상태에서 샘물이 들어간 상태를 이 명이라고 해요. 손수변을 붙인 월자의 의미를 더욱더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쌍맹자가 맹하라고 했을 때 시작이 되는 부분. 자, 결국에는 이 경자는요, 형자, 병자와 음과 의미가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은 의문군으로서 파악을 해가 문자를 봐야만이 뜻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멀경자 들어간 대표적인 글자 볼까요? 거푸집 속에 샘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 향자를 써놓고 천천히 갈 이 차처럼 요것도 빛날 향자가 돼요. 아까 하고 음과 같이 가죠. 지금 향과 관련된 거는 문자가 많이 없습니다. 요 두 개에서 거의 끝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자들 속에는. 그래서
거푸집 프레임 속에 쇳물이 들어가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붉을단이라고 해요. 붉을단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죠. 붉을단의 근무는요, 배주자 안에 알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버지 부자 두 개가 쇳물이 들어간 상태. 무자에서는 아마 이게 우선적으로 손에 배를 잡고 있는 요게 아버지 부자 두 개가 배주자가 돼요. 우리는 근문에서 배주자 하는데 3자가 되든지 두이자가 되든지. 그래서 두이자는 뭐가 하면요, 한 가지 동으로 따로 또 분화가 돼요. 배주자가 3개도 되는데 2개와 3개 중에서 3개는 배주자로 완전히 정착이 되고요. 안에 2개만 있는 것은 우물정자의 생략형이라서 쇳물이 들어갔을 때 한 가지 동으로 나가요. 동은 물론 구리동자죠. 연금수 고대의 청동기물에서 쇳물을 붓는 거. 이 안에 쇳물이 들어갔을 때 이 꼴짝이 빈 공간에 쇳물이 들어갈 때 볼통자. 하나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통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목목자로 붙이나 필통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통이라는 것은 프레임을 뜻하는 것은 여전하게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자를 사용하는 게 뭐가 하면요, 여기서 한일자를 딱 적으면 뭐가 하면 중복을 나타내요. 겹치다는, 이거는 겹칠 모자가 돼요. 우리는 저기를 2개를 많이 쓰죠. 복근, 덮어 쓰는 거. 모자 할 때 이 의미가 같죠. 눈목자를 밑에 쓰면 덮어 쓰다 모자 모자가 되죠. 거의 복근이에요. 덮어 쓰다 동작을 나타낼 때는 음가가 또 무자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하면 덮어 쓰다 무자가 따로 나가지만은 이것 또한 멀경에 동작을 나타내는 문자가 이 모자가 됩니다. 축이 달린 우리 투구 주자도 마찬가지고, 이 주자도 마찬가지로 무릎설모, 덮어설모자의 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 자, 거푸집 속에 쇳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걸 안내자라고 하죠. 요거는 들어갈 입자입니다. 지금은 들어갈 입자는 딱 2개인데요. 하나는 뭐가 하면요, 신자와 8팔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요 알이 있어요. 요게 들어갈 입자의 큰 근문에서 주축이에요. 들어갈 입자를 꼭 아셔야 될 게 뭐가 하면, 들어갈 입자를 도체자가 뒤집힌 글자가 뭐가 하면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요게 방패 간자가 돼요. 방패는 꽃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범하다. 남자의 기능을 나타내요. 이거는 추후 따로 설명을 하고요. 자, 거푸집 속에 쇳물이 들어갔을 때 상태가 뭐가 하면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많이 보죠. 물수자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지금 요거와 비우자와 같이 들어가죠. 위에서 아래로 쇳물이 흘러 들어가는 동작에서 비가 나왔지, 하늘의 천문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후의 해석이고요. 한주 이전에 이미 문자의 프레임은 이미 정해졌어요. 거푸집 좌우에 쇳물이 들어간 것을 뭐라 하냐면요, 수염이라 했을 때 다발머리 염이라고 해요.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들이주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게 요 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이고요. 요게 뭐가 하면 좌우 대칭을 수평을 맞춰가지고 요게 평평할 만자가 되는데, 요 안에 쇳물을 가득 채운 거는 궁극적으로 뭐 나타내냐면요, 가득 찰 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거푸집의 좌우에 양쪽으로 가득 채운 것을 두제라고 해요. 다 멀경 안에 쇳물이 들어가서 연금술의 추조공정의 기술적인 부분, 하나하나의 개괄적인 설명들이 이 문자에 아마 다 있습니다. 이 경자와 뺄 수 없는 게 뭐가 하면요, 장정정 3개가 모이면요, 여기에 뭐가 하면요, 병이라고 하면 요 3개는 남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는 고대 근문의 대부분이 뭐가 발 표현할 때 발가락 3개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것을 족이라고 하는데요, 족의 핵심은 뭐가 하면요, 담글차기예요. 쇳물을 담그는 남자의 기능을 신곤태 의미를 계속해서 확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근문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모을집 3개는요, 전형적인 매산자가 돼가지고요, 연금술에서 쇳물을 품는 거푸집의 역할, 베풀산자예요. 산야라고. 절대로 언덕이나 마운틴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문해자에서도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선야, 베풀다. 뭘 베풀겠어요? 자기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안에서 쇳물을 품고 금속 이기를 만들어가 밖으로 드러내는 게 이 선이라는 뜻이에요. 줄기차게 하나부터 3개까지 계속해서 가죠. 그래서 이 병의 의미는 뭐가 하면요, 자, 벼화자가, 고대는 불을 나타낼 때 벼화자는요, 데려올 숫자가 있고요, 반체자가 뭐가 하면 머리 숙일 개자가 있어요.
머리 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개의 글자는 벼화자의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절이라고 했을 때 이 계자가 음가가 그대로 가죠. 이 수에는 들이올 숫자가 뭐가 나무목에다가 이 벼화자의 근문이 샘물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연금술을 만드는데 이 목자는요 요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걸 속이라 하죠. 목, 속, 이 수가 이 벼화자는요 신농이라는 족칭을 신곤태라고 하는 족칭을 표현하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벼화자는 곡식은 후대에 볕이라는 것은 태양의 알이라는 벽시의 열매 이것은 후대에 나오고요. 그거는 추후 이따가 설명하고 벼화자는요 벼화자에다가 손을 더하면요 요게 잡을 병자예요. 이 병은 요 자체만으로도 요가 같은 문자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고 하면요 자루병자 이 자루병자는요 요가 같은 문자가 와요. 그럼 이 병과 이 병의 의미 구조가 같다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벼화자 할 때 구체적으로 할 건데 벼화자가 왜 신농의 첫째 아들이 대화시인지 이 대화시 할 때 이 벼를 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벼화자의 시간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 병자 자체가 병이라는 것은 양날가래 남자 두 명의 어떠한 기능 도가니에서 샘물을 아래로 붓는 것은 남자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죠. 거기에서는 이 멀경의 역할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병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 병이 남자 두 명을 결혼한 고대 남자 두 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자가 뭐가 하면 이 나라 이름 상 하은주라고 했을 때 은나라를 이 상이라고 했는데 이 상은 원래는 장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뭐가 하면 그 왕족의 혈통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죠. 장사라는 것은 상나라의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장사의 개념이 나오고 이 상의 원래 그분은 뭐가 하면 남자 사이를 나타내는 신이에요. 신인데 아래쪽에 뭐가 하면요 이 병자가 들어가요. 요게 상이에요. 이 상과 대칭되는 글자가 뭐가 하면요 이 상과 근본을 나타내는 밑둥적자라고 해요. 밑둥적 이 적이라는 것은 남자 두 명을 뜻하는데 이 남자 두 명은 결국에 누가 하면요 이 남자 두 명과 결혼하는 정실적자 본부인은 여자 두 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적은 나아갈 적자 적당하다 할 때 이 설인데요 이 적에는 시집가다는 뜻이 의미가 있어요. 천천히 갈 착자는 요거는 연금술에서는 급집 속에 샘물이 들어가는 문자예요. 이 적당하다 할 때 이 적은요 그래서 급집과 샘물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대적할 적자가 돼요. 서로 좌우대칭을 딱 맞닥뜨린 상태가 이 적이 됩니다. 요 부분은 요걸 분리를 했을 때 우리는 딸적자라고 적발하다 할 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나라 이름 상과 밑둥적 이 두 갈래의 문자로까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이 다른 문자와 결합을 해가 활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다음에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관통을 하면서. 자, 오늘 입 벌릴 감과 그에 상하는 도체자 멀경의 문자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의미와 음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다른 부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 벌릴 감과 멀경에 대한 문자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